덕후. 무언가에 깊게 열광하는 자. 그래서 삶의 행로를 바꾼 자. 우리는 덕후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덕후들이 만드는 즐거운 유니버스. 덕후버스 첫 번째 주제는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모험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소리를 즐기는 세 명의 덕후들 함께 만나볼까요? 특별한 덕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의 한 마을을 찾은 제작진. 한껏 기대하고 왔는데 후줄근한 운동복에 이제 막 일어난 듯 헝클어진 머리까지? 우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하늘을 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아이언맨.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29살 플라이보드 덕후 양형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이보드 덕후 양형렬. 평소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는 양형렬 덕후.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축 처지는 요즘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수상 스포츠가 제격이라는데요. 수상 스포츠의 매력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플라이보드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스키보드도 한 번씩 타면서 즐기면서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은 웨이크보드.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기에 제격이라는데 웨이크보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모터보트에서 거닐줄을 주시면은 그 줄을 잡고 제가 끌려다니는 물에서 타는 스노우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을 잡고 보드 위에 오르기만 하면 자유자재.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겁이 많은 편이었다는데요. 수상 레저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 열심히 노력한 결과 덕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제 뭔가 점프를 해서 자기만의 기술을 펼치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줄 종목은 호버보드. 바람과 파도 없이 서핑을 타는 것처럼 즐길 수가 있다는데요. 뭐니 해도 호버보드의 가장 큰 매력은 이거죠? 날아라 슈퍼보드. 물줄기가 나오는 뒷부분에 힘을 주면 보드가 솟구치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제 제트스키가 쏘아주는 수압으로 저희가 이제 공중에도 날아다닐 수 있고 이제 수면 바로 위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종목입니다. 좌우로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은 덕후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 플라이보드입니다. 물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이 특징이라는데요. 스핀류, 옆으로 돌 수 있는 스핀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흔히 말하는 백덤블링, 플립류가 있고요. 이제 플립도 앞으로 돌면 프론트 플립, 뒤로 돌면 백 플립. 두 바퀴면은 더블 프론트, 두 바퀴를 또 뒤로 돌면 더블 백 플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돌핀류, 저희가 돌고래처럼 물로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양형렬 덕후.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와우! 순식간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플라이보드의 세계가 덕후의 발끝에서 펼쳐집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화려한 플라이보드 기술들. 물 위를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는 양형렬 덕후. 정말 최고예요. 대단한 실력에 관심 집중. 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플라이보드는 위험성이 높은 스포츠. 부상은 늘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타면은
네. 오래 못 타고 온다고요? 네, 한 번 타면 길게 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해서 잘 타면 잘 탈수록 더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덕후가 쉬는 사이 덕후 PD가 플라이보드 도전에 나섰는데요. 플라이보드는 수상 스포츠 중에서도 난이도 극상. 초보자들은 물 위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평소 운동 좀 했다 하는 덕후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지형이나 좀 균형 잡으려고 하면 다 이렇게 잡잖아요. 얘는 오히려 무릎을 펴고 잡아야 돼요. 무릎을 펴고 균형만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시작하자마자 강물 원샷 걱정됩니다. 자, 체중 압축. 중심 잡으시고. 자, 일어날게요. 팔 벌리고 일어나세요. 자, 등 쪽으로 기대면 안 돼요. 살짝 체중 앞에, 발가락 쪽에.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물 위에 뜨기는커녕 잠수만 수십 번째. 드디어 뜬다. 오, 제법 소질이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덕후 PD, 직접 체험한 소감이 어떤가요? 네, 서기 일단 힘들고 누워있을 때도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전화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새삼 덕후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덕후의 능력을 보았으니 본격적으로 덕력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백더블링 10회. 월드 챔피언인 덕후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회전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미션 성공! 오, 또 돌아요? 10회 받고 2회 더!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갑니다. 플라이보드 위에서 사람들과 릴레이 하이파이브 하기. 와우, 가볍게 미션 성공. 마지막 미션은 균형 감각이 중요한 플라이보드 위에서 라면 먹기. 과연 쏟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오, 진기한 광경에 너도 나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국물까지 깔끔하게 원샷. 정말 플라이보드 덕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를 덕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보통 덕후라고 하면 다들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안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에 빠져서 그렇게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거에 미치고 그걸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도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이보드 덕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덕후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수없이 넘어져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10년 후 그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10년 뒤에 저는 솔직히 저도 제가 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보다 더 나은 제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플라이보드 덕후 양성열. 그의 꿈이 더 높이 날아가기를 덕후버스가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뷰티 크리에이터 김유리입니다. 패션이나 뷰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광적으로 뷰티를 사랑하니까 아무래도 덕후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메이크업 덕후 김율. 그녀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와, 메이크업 덕후라더니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메이크업은 언제부터 좋아한 거예요? 제 일상이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10대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관심이 있었어요. 로드샵부터 시작해서 엄청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그때 많이 보고 그랬죠. 그녀만의 특별한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는데요. 김율 덕후, 뭘 꺼내는 거죠? 휴지로 얼굴을 닦나요? 수면 타월로 이렇게 페이스만 닦아줍니다. 이것도 삶아서 하면은 뭐라도 남을 것 같아서 아예 균 없는 걸로 쓰려고 얼굴에. 꿀피부를 만드는 덕후만의 비법. 메이크업 덕후의 두 번째 비법도 함께 볼까요?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는데요. 꿀피부를 위해서는 이 브러쉬 관리도 중요하답니다. 브러쉬나 퍼프의 청결도도 피부에 엄청 영향이 가서 그날 쓰고 세척을 해놓고. 새로운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시간 날 때마다 메이크업북에다가 립스틱 정보랑 그리고 립 컬러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봐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놓고 따로 연출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그런 걸 참고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김율 덕후.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하면서도 조금 효과질이 있는. 김율표 꾸안꾸 메이크업 포인트가 뭐예요? 이런 붉은 빛의 아이라인을 써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좀 확장이 됩니다. 어머, 브러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릴 때 많이 그렸어요. 화가 되고 싶었어서. 제 얼굴도 김율이 그려줬어요. 덕후의 노하우를 담은 김율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정말 너무 예쁘죠? 진짜 완전 즉흥이네요. 덕후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미션. 덕후 PD를 변신시켜라. 김율 덕후 실력을 보여주세요. 미션 스타트!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고 톤을 맞춰야 돼서 원래 쉐딩인데 살짝 섞어서 파운데이션. 요샌 남자들도 꾸미는 시대잖아요. 피부는 자연스럽게 보정해주고 진한 이목구비는 살려주는 게 포인트. 이제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가볍게 미션 성공! 칙칙했던 피부톤이 정말 한결 화사해졌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죠.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메이크업 해주고 그럴 때 마음에 들어하거나 톤에 맞는 컬러를 찾아줬을 때 되게 행복해요. 예쁘게 해주는 거니까. 그날 오후 그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제 톤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들 추천도 받고 섀도우 같은 거 제품들 좀 추천받으러 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받는 것 또한 김율 덕후만의 특별한 공부법. 어떻게 해드릴까요? 음영 위주로 많이 넣어주시고 눈 쪽은 자연스럽게. 제가 웜톤이어가지고 웜에 맞는 화사한 컬러로? 조건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파운데이션?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웜톤이기 때문에 너무 핑크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피치톤으로 빠지는 게 더 톤업이 될 거예요. 진짜 건성이 심한가 보다. 당김이. 맞아요. 당근 장난 아니에요. 근데 또 유분 엄청 있는 걸로 바르면 메이크업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분 위주로 잔뜩 채우고 해요. 이 눈밑이 더 어둡기 때문에 완전 주황기도는 립스틱 같은 걸 사용하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혈색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이 정도면 전문가와 대화에서도 막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쉽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좀 안 어울리고 이런 것도 잘 아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홀로 연구하고 체험하며 실력을 쌓아온 그녀. 전문가가 보기에도 덕후가 맞나요? 네, 완전 리얼 덕후입니다. 아이디어 내는 컨텐츠도 물론 좋겠지만 유희 씨가 그냥 데일리로 쓰는 팁 같은 걸 알려주면 더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매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김율 덕후 오늘도 한 뼘 성장했네요. 덕후버스 마지막 미션. 트렌드에 맞춰 메이크업을 완성하라. 많이 못 놀고 그랬으니까 파티 가서 조금 춤추고 놀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없이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답니다. 촉촉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매트하게 하세요? 저는 촉촉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파우더 처리는 잘 안 하시겠네요? 계속 덧바르게 돼서. 파운데이션 먹을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뒤에 붓으로 살짝 가볍게 하면 뭉치는 감이 덜해요. 메이크업 팁까지 대방출. 김율 덕후 파티 메이크업 할 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클럽에는 모든 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손끝에 따라 점점 변화하는 모델의 얼굴. 이것이 바로 메이크업의 매력이죠. 메이크업을 한껏 즐기는 김율 덕후. 오, 정말 실력이 반짝반짝. 모델분이 청순하셔서 엄청 화려하게는 못했고 모델분에 맞게끔 해서 좀 글리터랑 뽀송한 메이크업으로 유지력 강하고 파티할 때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속력 좋은 피부 메이크업 펄감으로 눈 강조해서 예쁘게 했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 마무리해봤어요. 두 번째 미션도 당당하게 성공. 파티라고 해서 굉장히 센 언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맞는 뭔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파티하고 싶어요. 김효 씨는 메이크업 덕후가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내추럴한 메이크업 덕후씨. 계속 하나씩 쌓아가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계속 탐구하다 보면 결국엔 덕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김율 덕후. 그녀의 꿈을 덕후버스가 응원합니다. 마지막 덕후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전통예술의 고장 정읍.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가락이 발길을 붙잡는데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장구 연주자시군요. 아유, 장구 연주자는 아니고요. 지금 저는 장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덕후는 악기장 서인석 덕후. 이곳은 서인석 덕후가 장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일어나는 공방입니다. 가득 쌓인 나무들은 장구를 만드는 데 쓰는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두드려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동나무는 수령이 거짓입니다. 60년 이상. 보통 100년, 500년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동나무의 나이를 아시는 거죠? 중간에서 퍼져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 20년이 돼요. 여기서 크기가 이만큼 크기가 그러면서 서서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이요. 오동나무를 장구로 만들기 전 원목을 건조하기 위한 덕장. 여기 있는 오동나무들은 3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넘게 햇볕과 바람, 비를 맞으며 자연 건조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오동나무들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전국에 오동나무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불쏘시개로 하는 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니까 오동나무는 안 가져간대요. 부피는 크지만은 불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오동나무가 장구로 이렇게 필요하시다는데 가져가시겠습니다. 오면 아 저야 좋죠. 해서 이제 다 이게 수거를 해서 온 거예요. 두드려 보기만 해도 악기를 만들 수 있는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보통 요 악기하고 요거 악기 재료로는 제일 좋은 악기예요. 또 이것도 지금 숙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거만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계속. 우와, 다 해서 20년이요? 그럼 이 나무는 대체 언제 장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바람이 다 맞고 눈 오고 비 오고 다 해서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숙성된 나무가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천년이 지나도 소리를 잃지 않는 장고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계로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덕후의 장고는 나무를 수공으로 깎아 만드는 통장고인데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최고의 장고를 만들기 위해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냅니다. 이 악기가 과연 만들어져서 어떤 음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악기가 어느 소위 말해서 연주자한테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효과적인 세상 속의 선율 자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근데 나무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던가요? 나무가 보통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숨을 쉰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성을 쏟아놓은 만큼 악기도 다시 그걸 보답해줘요. 가죽을 메고 튜닝을 하다 보면 이게 소리를 뚱뚱뚱 쳐서 소리를 내다 보면 이 소리였어. 내보내기가 싫죠.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근데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소리를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걸 원하는 분들이 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죠. 그 정성을 알기에 전국의 유명 연주가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장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3대째 전통 방법에 따라 장고를 만들어온 서인석 덕후. 장고 하나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동나무는 마르면서 건조된 상태에서 이 대패질이 돼야지, 물이 먹은 상태에서 대패질을 하면은 수분기가 없어지면서 약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깎기는 힘들지만은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이 나무가 최고의 단단한 나무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동나무 자체는 순백색이에요. 이 색이 원색이에요. 원색인데 이렇게 변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변한다는 거죠. 장고는 아름다워진다고 하지만 서인석 덕후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나요? 저 역시도 나무처럼 빛이 난다고 제 자신 스스로는 느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악기만큼 나도 성숙해져 있고 소리가 더 청명하게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는 맑아요. 덕후가 평생을 바친 장고의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생명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장구라는 것이에요. 장단을 치잖아요. 열체가 맞으면은 궁체가 두드려지잖아요. 이게 아니고 뚝뚝 이거예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 사람의 움직임이 바로 이 장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 수공으로 통장고를 만드는 사람은 덕후가 유일한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를 다듬는 손길이 정교합니다. 그런데 나무 겉을 사포가 아니라 칼로 다듬네요. 눌러서 사포질 겸 대패질 겸 되는 이 과정이 최고의 위치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사포질을 했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3, 40의 각도를 맞추잖아요. 맞추면은 이게 아주 사포 이상의 형태가 돼요. 우와, 정말 신기한데요. 이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호기심 많은 덕후 PD, 그냥 앉아서. 넘어갈 수 없죠? 장고 깎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근데 초보 맞나요? 어허, 밀칼 잡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와우,
우리 PD 재능이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 기울기를 맞춰서 밀칼 대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음 없어요.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못해요. 여기 와서 전수 지도자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50여 년간 장고를 만들어 온 서인석 덕후가 가장 사랑하는 도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옥낫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밀칼입니다. 밀칼은 그대로 평칼을 해서 겉면 위주로 해서 대패형이지만 옥낫은 후배 판다 안쪽을 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원목이 하나 있다 하면은 거기서 악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곳은 서인석 덕후가 만든 장고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 이곳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깎고 다듬은 장고를 조립하는데요. 길게는 20년이 걸리기도 하는 장고 만들기. 그 마지막 과정을 남겨두고 덕후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장고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음이 제대로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가 여기서 지금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제일 신경이 곤두섭니다. 수많은 작업 중 장고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전에 봤던 그런 나무 원목을 채취를 해서 통을 만들고 그러면 또 가죽 선별이 돼야 되겠죠. 가죽 선별을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재봉을 해서 딱 나오는 과정이 딱 70%에서 끝나요. 나머지 30%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30%를 채워내지 못한다면 이전에 했던 10년의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구 자체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희로의 락이 다 표현이 됩니다. 이 매력 때문에 이 장구를 놓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슈퍼맨은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덕후가 되면 되는 거죠. 제 스스로는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손으로 깎고 있는 장구를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서인석 덕후의 신명나는 내일을 덕후버스가 응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덕후의 필수 조건. 좋아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즐거워하기. 오늘 만난 3명의 즐거운 덕후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늘 응원할게요.